요즘은요, 겔 조금만 먹어도 금밥 배가 부릅니다, 걔. 설마 제 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심각한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알게 될 땐 이미 신장이 조용히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셨을 때 변기를 내려다보며 잠깐 멈칫하신 적 있으십니까? 소변 위에 거품이 보글보글 떠 있는 걸 보고도 물이 좀 부족했나 보다, 어제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그냥 넘기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겁을 주려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아픈 데가 없었어요. 입니다. 신장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고 바로 신호를 보내고 허리가 안 좋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픕니다. 그런데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거의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쓰러지는 장기입니다. 제 오렌지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까지도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걷고 손주들 오면 밥 해주는 게 낙이던 분이었습니다. 늘 웃음이 많고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었죠.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신경도 안 썼답니다. 물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신발을 신으려는데 발이 안 들어갔답니다.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던 겁니다. 양말을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남아 한참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그분이 제 앞에서 손을 떨며 우셨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평생 투석을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거품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왜 그때 안 들었을까? 다행히도 그분은 지금 투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겁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밤낮 없이 피를 걸러줍니다.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멀쩡한 필터들이 대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면 또 한 잔. 커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여러 잔입니다.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합니다. 신장을 흥분시켜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죠. 이건 신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쉬지 못하게 하면 신장도 지칩니다. 사람도 쉬지 못하면 병이 나듯이 말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당뇨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혈압약 잘 먹으니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 안의 미세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설탕물에 천을 오래 담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천이 뻣뻣해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높은 혈당에 노출되면 딱딱해지고 결국 망가집니다.
고혈압은 더 직접적입니다. 높은 압력이 신장 혈관을 계속 눌러버립니다. 실제로 투석을 받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50%가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70%가 망가져도 그냥 좀 피곤한 정도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통장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면 처음엔 아직 여유 있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이 납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을 때 지켜야 한다고요. 거품료, 발목 부종, 아침에 눈이 퉁퉁 붓는 느낌,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장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싼 약,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게 신장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신장을 살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단순함을 너무 쉽게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뒤 10초만 변기를 들여다보세요. 색깔은 어떤지, 거품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이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음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 뭘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이야기만 차분히 드리겠습니다. 약 이야기도, 광고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신장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에 좋다는 건 전부 다 챙겨 드시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비타민 D, 뼈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으로 몇 년씩 드신 분들 중에 신장 기능이 뚝 떨어져서 오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하얀 물때가 끼듯이 말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만 다 끊어보세요. 처음엔 다들 불안해하십니다. 이거 안 먹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오시면 소변이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곤함이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숨을 돌립니다. 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보다 어떻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저녁 내내 물 거의 안 마시다가 자기 전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 운동하고 나서 숨 가쁜 상태에서 한꺼번에 들이키는 것, 이런 습관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급하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셔도 문제입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신장이 걸러내기 더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한 컵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신장을 쉬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마음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께는 종류와 양,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에너지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엔 입이나 손발이 조금 저린 느낌, 약간 숨이 찬 느낌 정도로 시작합니다. 심해지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시다가 응급 상황 직전까지 가신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많이가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갈아서 마시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씹어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은 갑자기 몰려온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먹어야 할까요? 저는 늘 신장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장 안의 미세한 필터에 쌓인 찌꺼기를 조금씩 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어컨 필터를 떠올려 보세요.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약해지죠. 필터를 청소하면 다시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신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과 껍질입니다. 좋은 성분의 상당 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다 깎아버리면 약을 반만 먹는 셈입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되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씻는 게 중요합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굵은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젓갈이나 짠 음식을 드신 날에는 과일을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염분과 과일의 특정 성분이 만나면 신장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조합 하나가 쌓여서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직 일하고 있을 때,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절반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줄 알고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신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듣고 나서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신장에 안 좋은 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평생 해오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은 습관에 아주 민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 동안 쌓이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짜고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 많은 음식. 한국 식탁에서 빠지기 어렵죠. 문제는 국물입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의 염분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국물 조금만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들어가는 염분이 하루, 한 달, 몇 년 쌓이면 신장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부담이 그대로 신장으로 갑니다. 발목이 붓고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올라가고 다시 신장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밤에 자다가 한두 번 깨서 화장실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매일 3번, 4번씩 깨는 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낮 동안 열심히 일해서 노폐물을 정리하고 밤에는 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낮에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까지 일을 끌고 옵니다. 그 결과가 야간류입니다. 잠이 깨면 뇌도 함께 깨고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 전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잠이 얕아진 거겠지 하고 넘기기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10년 넘게 새벽마다 잠에서 깨셨습니다. 늘 피곤하고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겨우 버텼죠.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겁만 눌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가 항상 좋음은 아닙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시면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 이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 후에는 숨도 가쁘고 혈액도 농축된 상태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급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차라리 운동 중간중간 한 모금씩 나눠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땀을 너무 많이 빼는 운동보다는 꾸준히 걷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습관이자 태도입니다. 신장은 증상을 늦게 드러내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이 생겨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서 병을 막는 거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색깔을 보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발목을 눌러보는데 5초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확인이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든 조심만 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겁먹고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장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신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무리하지 않는 움직임,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온 것들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신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고 아직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다였어?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신장을 오래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 투석을 피한 분들,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재능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신장은 과음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너무 많이 애쓰는 것, 심지어 건강을 위해서라며 너무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80%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지 말고 80% 찼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런데 2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 졸리지 않고 속이 편안해지고 붓기가 줄어듭니다. 신장은 이 여유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먹느냐, 언제 쉬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은 신장뿐 아니라 온몸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짠 음식, 국물 음식은 밤에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소화와 배설일을 시키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소변이 탁해지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늘 나는 조금만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식사량은 적은데 하루 종일 조금씩 뭘 드시더군요. 견과 한 줌, 과일 조금, 요거트, 차 한 잔. 하나하나는 소량이지만 신장은 쉬지 못합니다. 신장은 계속 조금씩보다 정해진 시간에 적당히를 훨씬 편해합니다. 그래서 간식도 시간과 양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신장은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나눠서 마셔야 도움이 됩니다. 소변 색깔이 맑은 연한 노란색이면 충분합니다. 무색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건 오히려 과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저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그게 신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액이 말초에서 잘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장으로 돌아오는 혈류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밤에 발이 차서 잠을 설치는 분들은 신장 회복에도 방해가 됩니다.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하고 양말을 신고 자는 것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약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살아야지. 이런 각오는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정해서 지키는 게 훨씬 강합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한 번 더 보는 것, 저녁에 국물 숟가락을 하나 덜 뜨는 것, 자기 전 물 한 컵을 줄이는 것, 이런 선택이 모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이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몰랐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주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미안해해야 할 장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오래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나면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미 신장을 지킬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것만은 하자라고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1분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소변을 잠깐만 보십시오. 색깔이 너무 진하지는 않은지, 거품이 오래 남지는 않는지, 이건 검사도 아니고 겁주는 행동도 아닙니다. 몸의 상태를 매일 한 번 안부 묻는 정도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늦게 오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먹는 양의 기준을 80%로 정하십시오. 배가 이제 좀 찼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쉽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위가 먼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신장이 편해집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킨 분들 중에서 오히려 기운이 더 난다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과식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앗습니다. 셋째, 국물과 짠 음식은 선택적으로 드십시오.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은 아니어야 합니다. 국물은 숟가락을 하나 덜 뜨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염분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신장은 이런 배려를 바로 알아봅니다. 넷째, 물은 나눠서 마시십시오.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셨는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한 컵, 갈증이 생기기 전에 조금씩. 그리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십시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신장 회복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과일은 약처럼 드십시오. 몸에 좋다고 아무 때나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사과처럼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을 정해진 시간에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고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신장은 급한 걸 싫어합니다. 여섯째,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다들 웃고 넘기지만 저는 진지하게 권합니다. 밤에 발이 따뜻하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야간뇨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전에 발을 만져보십시오. 차갑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입니다. 아직 괜찮다라는 말을 조금만 늦추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지키자라고 바꾸십시오. 신장은 회복이 빠른 장기는 아니지만 배신하지도 않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쉬게 해주면 그만큼 성실하게 버텨줍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신장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오셨고 어떤 분은 딱 제때 오셨습니다. 그 차이는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활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그 태도를 갖추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 말고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꼭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신장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야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숫자 1만 남겨주세요.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